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3학년도 대원 한국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사탐의 김정 선생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나왔고요.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를 졸업했고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했고요. 중간에 한 1년 정도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사탐에서 대원외고 내신한국사를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책으로는 국사시간에 세계사 공부하기 등을 비롯하여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원 한국사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사를 설명하기 전에 작년, 다시 말해서 현재 대학교 1학년들 한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은 몇 명이 나왔냐면요.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대학교 1학년은 25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명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10등이 동석차 3명이었기 때문에 이 3명 모두 2등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명이 1등급을 받았는데요. 컷은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200점 만점에 마이너스 2.6점까지는 1등급이었고요. 2.7점 감점을 하면 2등급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의 만점자는 무려 35명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기말고사에서 35명 중에서 20명이 만점을 받으면 1등급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아주 어렵게 냈었고요. 그래서 6명밖에 만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말고사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동시에 만점을 받은 학생은 5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올해 현재 고3들, 지금 수능을 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고3들은 1등급이 몇 명이 나왔냐면요. 11명이 나왔습니다. 인원이 265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늘어났고요. 동석차가 없어서 정확히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만점자는 몇 명이었었냐면요. 작년에 35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만큼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기말고사에서도 만점자는 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은 0명입니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학기에서 한국사에서 만점을 한 번 받은 학생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학생은 과연 종합을 했을 때 1등급을 받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종합 1등을 한 학생은 바로 이 여학생인데요. 이 여학생은 중간고사 때 99점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뭘 틀렸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만점자가 중간고사에 2명이었었기 때문에 전체 3등이었었고요. 기말고사에서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마이너스 1점 감점을 해서 종합 1등이 됐습니다. 당연히 1등급을 받았죠. 그 다음 2등은 남학생이었었는데요. 이 남학생은 중간고사 때 만점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동 1등이었었고요. 기말고사 때는 2.5점짜리 하나를 틀려서 97.5를 맞았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점을 해서 종합 2등이었습니다. 3등도 역시 남학생인데요. 중간고사 때는 96.1을 받았습니다. 이거 몇 등이냐면요. 8등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만점을 받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 종합해서 마이너스 3.9점을 감점을 해서 종합 3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등 같은 경우는 다시 여학생인데요. 이 여학생은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아서 공동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92점을 맞아서 종합 마이너스 8점이 감점이 돼서 4등이 되겠습니다. 5등은 다시 남학생인데요. 이 남학생은 중간고사 때 94.3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몇 등이냐면요. 예, 10등이었습니다. 공동 10등이었기 때문에 이 94.3이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96.6을 받았고요. 종합해서 마이너스 9.1점을 감점을 해서 여유있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예, 여기 나와 있듯이 6등이 2명인데 이 학생들이 공동 6등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98점을 맞았고요. 공동 5등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에는 90.6을 받아서 마이너스 11.4점이 감점이 돼서 6등이 됐었고요. 또 다른 여학생은 이렇게 받아서요. 마이너스 11.4점을 감점을 당해서 공동 6등이 되겠습니다. 1등부터 6등까지가 공동 6등, 그러니까 1등부터 7등까지 저한테 모두 배운 학생들이었었고요. 8등, 9등, 10등은 저한테 배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알지를 못하고요. 다시 1등급을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 다행스럽게 저한테 배웠네요. 이 학생은 남학생인데요. 중간고사 때는 91.7점이 되겠습니다. 몇 등이었었냐면요, 예, 19등이었습니다. 대연해고가 29등까지가 2등급이기 때문에 예, 2등급은 맞았네요. 기말고사 때 93.6을 맞았고요. 전체 200점 만점에 14.7을 감점을 당해서 예, 1등급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특이한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1등부터 7등까지는 이미 중간고사 때 1등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은 없었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가르친 8명 중에서 유일하게 역전을 한 친구, 이 남학생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등, 9등, 10등 중에 한두 명이 역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잘했던 학생들이 거의 1등급을 받았고요. 그거는 그만큼 어려웠었기 때문에 실력대로 등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몇 명의 학생들을 더 살펴볼 텐데요. 2컷과 3컷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생이 있습니다. 남학생인데요. 평상시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쪽지 시험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았고요. 그런데 중간고사에 무엇에 홀렸는지 점수가 84.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등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 55등이 됩니다. 대연해고가 61등까지가 3등급이기 때문에 거의 3등급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에 아주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해서 99점을 받았고요. 결론적으로 16.9가 깎여서 등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 15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2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점수가 마이너스 18.4점이 깎여서 24등을 났고요. 동석차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등은 이 여학생인데요.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8.5, 0.1점을 더 틀려서 26등이고요. 무난하게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가 29등 가까이가 되겠고요. 2등급 컷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3등을 맞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 점수가 마이너스 3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점이 되면은 3등급 말이 되겠고요. 대연해고의 61등까지가 3등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촘촘하죠. 0.1점 차이에 지금 1명 내지 2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봤었을 때 61등이 아마도 마이너스 32점 전후에서 등급 컷이 형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컷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작년 고3들에 비해서 올해 고3들의 한국사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워졌는데요. 왜 이렇게 한국사 시험이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진 것들에 대해서는 이 중간고사 평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54.8점이 나왔는데요. 이게 수학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요, 엄청나게 낮게 지금 평균이 나왔고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먼저 살펴볼 게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단원에 걸쳐서 시험 범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지금의 현행 교과서를 봐야 됩니다. 현행 교과서는 전근대사가 4분의 1, 1단원에 모두 들어가 있고요. 4분의 3이 이른바 근현대사가 되겠습니다. 2단원 개항기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요, 고종이 왕이 됐었던 1863년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로부터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집권을 합니다. 따라서 흥선대원군부터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1910년까지가 개항기가 되겠고요. 이게 2단원입니다. 3단원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가 되겠고요. 4단원은 현대사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원은 3학년 때 지금 한국사를 배우고 있지만 보통의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에 1단원을 배우고요. 기말고사에 2단원, 2학기 중간고사에 3단원, 4단원, 기말고사에 4단원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배웠을 때 어떻게 되냐면 중간고사는 전근대사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한 80% 정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1단원에 한 8, 90% 정도.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는 1단원 나머지하고 2단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한 단원이든지 많아봐야 2단원에 걸쳐 있는데요. 대원외고는 3단원에 걸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중간고사에서 공지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2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은 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원까지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였습니다. 그래서요, 중간고사가 이렇게 2단원에 1, 2, 그 다음에 3단원 전체, 4단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달랐느냐? 기말고사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기말고사 공지에 보시면 일단 이제 1단원 전근대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학교 프린트물에는 3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항기 갑신정변이기 때문에 2단원의 오타가 되겠습니다. 2단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대사 1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말고사도 1단원, 2단원, 4단원 이렇게 3개의 단원이 나왔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범위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하기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3단원에 걸쳐서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국사가 A, B로 나누어졌고요. A 선생님이 2시간씩 1반에서부터 10반까지 전반을 가르치셨고요. B 선생님이 1반에서부터 10반까지 모두 1시간씩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거하고 작년까지 대연외고의 스타일은 뭐였었냐면요, 한 선생님이 앞반 1반에서부터 5반까지 3시간씩 모두 가르치시고요. 다른 한 분 선생님이 6반에서부터 10반까지를 3시간씩 모두 가르치십니다. 이랬을 때 시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도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있을 때요, 앞반은 제가 가르치고요, 다른 선생님이 뒷반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중간고사를 출제를 했고요, 기말고사는 다른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앞반 뒷반이 나눠진다 그러면 제가 중간고사를 출제를 했을 때 교과서에 있지 않은 사실을 수업 시간에 가르치죠.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에 출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를 출제하면서 뒷반 선생님한테 혹시 이거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 B 이렇게 전반을 한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시면은 교과서 외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신 내용도 출제가 되고요. 오래됐었고요. 그 다음 얼마든지 논리적인 추론이라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여러 단원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세한 암기도 또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아까
전교 1등을 한 그 여학생이 중간고사 때 1점을 틀렸는데요. 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교과서에 왼쪽 날개에 있었는데요.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에 대해서 미국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일본에서. 이게 나왔었는데 미국 법을 쓰라고 가로를 쳤습니다. 이거를 못 써서 1점을 깎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교과서 전체를 암기를 해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 외의 범위에서 가르쳐준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리적인 추론이라든지 응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의 경향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서보다도 오히려 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의 학생에게 프린트물을 받아서 그것들을 다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과서에 없는데 무슨 내용들이 추가됐는지 이것과 더불어 프린트물에도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덧붙여서 설명한 내용까지를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대원외고에서 동합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출판사가 아주 착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파일, 교과서 전체 파일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제가 빈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다양한 시대별, 주제별 정리를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연도순 시대별로 쭉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이렇게 뭐 개혁정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워낙 암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 시간 한눈에 보이는 정리라고 해서 한눈 정리를 줘서 좀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세세하기 때문에 외우는 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료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어느 쪽에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료를 다 뽑아서 섞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사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문제도 좀 풀어야지만이 응용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원 기출, 올해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제 기출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이 대원외고 기출, 그 다음에 수능은 거의 운전면허 시험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상대평가 수능이 있습니다. 이 문제 좋은 문제들 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역대 문제들을 뽑아서 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 시간 쪽지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그래서 25문제 정도 누적해서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공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거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공부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 시간 시험을 보고요. 25문제를 아주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15개가 안 되면은 남아서 외우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직보가 있는데요. 직보 시간에도 25지 선다를 이렇게 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선지들을 한번 풀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하는데 이거 안 듣고 3월달부터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문의가 많으시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는 좋은 점수를 이제까지 받지도 못했고요. 이제부터는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운빨이 아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쌓은 대로 등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미리 기본적인 핵심 사항들은 공부를 해놓고요. 학기 중에는 심화학습을 해야 됩니다. 3월달이 돼서 한국사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공부를 한국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겨울방학 때 배우는 내용은요. 1학기 전체 범위를
개괄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3월 달부터 심화 내용 정리를 하는데 이때는 모든 거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겨울방학 특강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개강은 1월 초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은 3개 반이 있습니다. 3시간 반씩 8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대원 한국사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대원 한국사 내신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